나원은 청주 양양군 출신으로 양양기에 따르면 나원의 부친인 나몽이 난리를 피해 익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원은 익주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위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원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과 학문으로 유명했고 나이 13살에 글을 지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원은 유선이 태자로 세워졌을 때 태자사인에 임명되었다가 태자서자, 상서 2부랑으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고 오나라에도 2번이나 사신으로 갔었는데 나원은 오나라 사람들에게도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후가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신하들은 유선의 총애를 받는 황후를 따르며 그의 눈에 들려 했으나 나원만이 홀로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에 황후는 분노하며 나원을 파동태수로 좌천시킵니다. 그러나 나원은 태자사인, 태자서자의 관직을 지내며 유선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인지 유선은 따로 나원을 챙겨 우대장군 여무가 파동의 군사에 관한 직무를 감독하게 되었을 때 나원은 파동영군에 임명되고 여무의 보좌관의 역할도 맡았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총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여무는 부름을 받아 서쪽으로 돌아가면서 2,000명을 남겨 나원에게 영안성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윽고 성도가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에 성안은 혼란에 빠졌고 강가에 있는 현의 상급 관리들이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나원은 당황하지 않고 성도의 변란을 끊임없이 떠드는 자의 목을 베어 혼란을 잠재우니 백성들은 곧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받고는 곧바로 장수들을 거느리고 도정에 들어가 3일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나라는 총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올라왔는데 겉으로는 구원해 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속으로는 나원을 엄습하려고 합니다. 이에 나원은 오나라 군사들에게 우리 왕조가 뒤집어 고졌는데 오나라는 입술과 이의 관계임에도 우리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려 하니 이는 맹세를 어기고 약속을 어긴 것이다. 또한 한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오나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인데 어찌 오나라에 항복하여 포로가 되겠는가 라고 일갈하고는 갑옷을 수리하고 성을 지키면서 장병들에게 절개와 의리를 다하겠다고 맹세했기에 휘하 사람들 중 나원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오나라는 나원의 강경함으로 인해 군을 물렸으나 등해가 종해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종해가 반란을 꾀하다가 패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오는 다시 촉의 땅을 점령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장수 보협에게 군대를 주어 서쪽으로 진격시킵니다. 나원은 강을 막고 활을 쏘아대며 오나라 군대의 공격을 버티려 했으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기에 참군 양종을 보내 그가 포위를 돌파해 북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위나라의 안동장군인 진건에게 위급함을 알렸고 또 자신이 위나라에 항복을 하겠다는 증표로 묵무관리의 인수를 모두 거두어 보냈으며 자신의 아들까지 진왕 사마소에게 인질로 보냅니다. 하지만 위나라의 구원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보협이 직접 성을 공격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원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출진하여 보협의 군대와 싸웠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분투했기 때문인지 보협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의 황제였던 손유는 이 소식을 듣고는 화를 내며 오나라의 명장인 육황 등에게 3만 명의 병사를 주어 나원이 있는 영안성의 포위를 강화하라고 명합니다. 그리하여 나원은 육황이 지휘하는 수만 명의 군대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위나라의 지원 병력은 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성 안의 사람들 중 대반은 질병에 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 이가 나원을 설득하며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하자 나원은 대체로 보아 인주를 섬기는 자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가 있으니 위태로움을 평정하지 못하고 위급하다고 백성들을 버리는 것은 군자가 할 행동이 아니므로 나는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나라의 형주자사인 호열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원을 구원하러 왔기에 육황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왕 사마서는 나원이 목숨을 걸고 오해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인정해 주어 그를 능강장군에 임명하고 만년 정우에 봉했으며 이전의 책무 또한 그대로 맡겼다고 합니다.
태시 원년 위나라가 망하고 사마염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온은 처자식을 낙양으로 보내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했기에 사마염은 나온의 아들 나습을 급사 중에 임명하며 대우해줍니다. 3년이 지난 뒤 나온은 조정으로 들어가 광군장군 가절로 관직이 오릅니다. 태시 4년 3월 나온은 사마염을 수행하며 화리문에서 연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사마염이 나온에게 초계 대신들의 자제들 중에서 마땅히 관리로 임용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으며 인재를 추천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은 여러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사마염은 나온을 매우 신임하고 있었는지 그가 추천한 사람들을 모두 임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온은 다시 영안으로 돌아온 뒤 오나라의 무성을 공격해 점령했고 오나라를 정벌할 계책에 대한 상소를 올립니다. 태시 6년에 나온이 눈을 감자 사마염은 그에게 안남장군의 관직을 추중하고 여루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나온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엄정했으며 선비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 지칠 줄 몰랐기에 재물을 가볍게 여기며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이로 인해 재산을 늘리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온은 초주의 제자였는데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도 초주의 제자였기 때문에 둘은 친분이 있었을 확률이 높고 앞서 사마염이 나온에게 초계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는 진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나온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